그 링크는 그 중국의 반정부 사이트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반정부 사이트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트에 들어가니까 자기네들은 중국이나 조선족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검열에 걸리니까 1984에서 그 애정성 같은 데서 사상 경찰들이 감시하듯이 감시라니까 그 감시에 걸리면 안 되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같으면은 그런 사이트에 들어갔다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중국말 알지도 못하고 중국말을 안다 해도 그냥 예사로 생각하고 그냥 나오면 그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글을 지워달라든지 막 아니면 빈다든지 나는 개인이요라는 말로 자신을 변명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반응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한국인 같으면은 뭐 친중을 하든 반중을 하든 상관이 없잖아요. 그 나라 일이니까 그런 사이트에 들어가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이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마치 무엇인가를 두려워하는 사람 있잖아요. 두려워하는 사람처럼 나는 개인이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개인이라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의아한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이 개인이요라는 말을 우리가 잘 안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인이요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개인이요라는 나는 개인이요라는 이게 중국에서는 쓸 때 개인공산당원이라는 뜻으로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펜앤마이크에서 3월 12일자 기사입니다. 검찰이 조선족 중국인들의 여론조작 의혹 차이나 게이트에 대해서 수사를 착수했다는 것입니다. 차이나 게이트, 조선족 게이트라고 쓰려고 하니까 조선족이라는 것이 모두가 조선족은 아닐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조선족으로 추정을 한다고 합니다. 나는 개인이요 혹은 차이나 게이트로 3.1절 당일에 포털에서 지금 중국 여론 강점기 광복 시민운동 그리고 대깨문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을 지지해야 한다. 저는 조금 요것을 비꼬아서 대가리가 깨져가지고 그러니까 생각이 없는 거죠. 대가리가 깨져가지고 문재인을 지지하는 거 아닌가. 대가리가 깨지지 않았고 정상적으로 머리가 붙어 있으면은 정상적인 내 활동을 한다고 하면은 문재인을 도저히 지지하기가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그 1984라는 책에 보면은 조지 오웰이 썼죠. 동물농장하고 1984라는 전체주의에 대해서 물론 소련의 스탈린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전체주의에 대해서 비틀어서 비평하는 소설입니다. 소설인데 1984라는 것은 조지 오웰이 이 책을 집필하기 시작한 연도가 1948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1948년인데 뒤에 부분 48년을 거꾸로 하면은 84잖아요. 그렇게 해서 1984라고 적었다고 합니다. 조지 오웰은 47살에 폐병으로 죽어요. 1984를 집필하고 나서 그 다음 해에 죽거든요. 1950년에 죽습니다. 47살에. 죽으니까 그 짧은 시간이죠. 동물농장이라는 그 책은 1945년에 적습니다. 2차 세계대전 후에 적은 거죠. 그러니까 1984하고 동물농장이라는 책이 대표적인 소설인데 1984라는 것에는 가정이 들어있어요. 가정인데 영국이라는 그 나라가 거기에서는 오세아니아라고 나오죠. 오세아니아라고 나오는데 그것이 영사 이렇게 해가지고 표현을 하는데 그 영국 사회주의라는 이야기예요. 전 세계가 이렇게 3분되어져 가지고 세계의 나라가 서로 삼국지처럼 세계를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리는데 그 다스리는 방식이 뭐냐고 하면은 그 두 나라가 합치면은 한 나라를 이길 수가 있잖아요. 힘이 비슷비슷하다고 할 때에. 그렇게 하니까 서로가 견제를 하면서 한 나라가 완전히 망할 정도로 전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쟁이라는 것은 국내에 있는 그 불만 있잖아요.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외부로 돌리기 위한 수단으로만 전쟁이라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1984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많이 그렇게 하죠. 내부의 문제를 외부로 시선을 뺏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오세아니아라는
국가 역시 그렇게 합니다. 영국 사회주의라는 나라가 영국 사회주의라는 그 당이 있겠죠. 영국 사회주의가 이렇게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종교 집단화 되어져 있습니다. 감시 기술 독재라고 할까요? 사이버 독재라고 할까요? 기술을 가지고 사람들을 관리하는 거예요. 마이크로폰이라든지 텔레스크린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감시를 하는 거예요. 눈과 귀가 돼 가지고 사람들의 모든 행동을 감시를 하는 거예요. 감시를 하고 한 2% 오세아니아라는 그 나라의 인구가 한 3억 정도가 되는데 이 공산당이라는 것이 영사라고 하죠. 당이 2% 정도는 내부 당원이에요. 그러니까 13%죠. 2%를 빼고 나면은 13%가 외부 당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85%가 일반 그 대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가 전체를 다스리는 거죠. 그러니까 세 가지 계급이 있는 거죠. 근데 끊임없이 그 2%에 의해 가지고 13%가 감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똑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똑똑하면은 정발이라 해가지고 어느 순간에 사람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멍청하게 만들 수 있는지 세뇌를 시키는 거죠. 세뇌. 거기 보면은 이중사고라는 것이 나와요. 이중사고라는 것이 뭐냐면 자신이 조작을 했다는 것까지도 잊어먹도록 다시 한 번 더 조작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중사고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중사고. 그렇게 해서 조작하고 날조를 하면서도 날조하고 있다는 그 죄의식 있잖아요. 양심까지도 느끼지 못하도록 한 번 더 날조를 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핵심적인 선동술이라는 거죠. 영국 사회주의에서 우리나라 같으면은 뭐 문화부, 국방부 이런 식으로 부서들이 있잖아요. 뭐 국방성이라고 해도 되고 국방부라고 해도 되고 그런데 미니스트리 이렇게 돼 있거든요. 미니스트리.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4개의 성이 있어요. 4개의 성이 있는데 첫째는 진리성이 있어요. 역사를 날조를 하는 거죠. 역사를. 그리고 애정성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 애정성은 고문을 하는 거예요. 압제하고 사찰하는 행위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를 하는 데가 애정성입니다. 사상검열이라고 할까요? 사상경찰이 여기에 있는 거죠. 애정성이. 그렇게 하고 평화성이 있어요. 이거는 전쟁을 담당하는 그런 성이고 또 하나가 풍부성이 있는 거예요. 풍부성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식량을 배급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빈곤성하고 같은 거예요. 하는 역할은.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분배하는 양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풍부성에서 하는 일이죠. 실질적으로 분배하는 양은 줄어드는데 통계적으로 숫자는 통계 자료에서는 더 숫자가 많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또 이 풍부성에서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1984에서 유명한 그 이야기들이 있죠. 과거를 지배하는 자 미래를 지배하고 현재를 지배하는 자 과거를 지배한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뭐 3단 논법 비슷한 거죠. 그렇게 하면 결국은 현재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는 논리가 나오는데 어떤 방식으로 현재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하느냐, 그것은 과거를 지배함으로 과거를 조작을 하죠.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미래를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는 어떤 방식으로 지배를 하느냐? 그러니까 역사를 왜곡하는 방식으로 언어를 통해 가지고 언어를 통해서 그게 보면 신어라고도 나오거든요. 신어. 영국 사회주의에서 영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기에서 영어 외에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왜곡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 하면 인간성 자체를 말살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과거의 전제 독재 사회에서는 전제 군주 시대 때는 국민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지고 통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산사회에서는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이렇게 하라는 방식으로 통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지 오웰의 1984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너희는 이런 사람이 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성 자체를 자기네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만든다는 거죠. 그 실험이 결국은 성공을 하면서 윈스턴 스미스라는 그 주인공이 나중에는 그 대형이라고 말하는 빅 브라더를 진심으로 자신이 사랑하게 되면서, 이게 좀 역설 같기도 한데 사랑하게 되면서 이 이야기가 끝이 나거든요.
세뇌가 성공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순교자를 만들질 않아요. 이 정치 체제에 반대해서 죽는 자들을 만들지 않고 결국은 고문하고 세뇌하고 고문하고 세뇌하는 방식으로 애정성이라는 곳에서 여기서는 애정성 101호가 나오거든요. 고문하고 세뇌하는 그 방이죠. 그 방에서 그렇게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그 대형이라고 말하는 검은 수염이 있는 그 미소를 띠고 있는 그 대형을 사랑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기억을 조작함으로 인해서 감정도 조작을 하는 거죠. 그런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아주 어둡죠. 이야기가 해피엔딩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그냥 이야기가 끝이 나니까요. 그래서 디스토피아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유토피아가 있죠. 지상천국 같은 거. 그런데 디스토피아죠. 1984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지상지옥이다 말이에요. 지상 낙원이 아니고 지상 지옥 같은 지상 음부 같은 그런 것을 소설로 표현을 한 거예요. 조지 오웰이. 제가 차이나 게이트를 보면서 조지 오웰의 1984를 조금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거 보면은 낚시 링크를 걸잖아요. 자기도 친문인 것처럼 대깨문인 것처럼 글을 적고 거기다가 링크를 걸고 그 마치 기사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 그 링크를 타고 가서 또 대깨문들이 댓글을 조작을 하도록 그렇게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 링크에 들어가는데 알고 보니까 그 링크가 기사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대깨문들이 링크를 자기네들끼리 또 기사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또 댓글을 달고 같이 이렇게 하는데 그 링크는 그 중국의 반정부 사이트 있잖아요. 그 중국의 반정부 사이트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트에 들어가니까 자기네들은 중국이나 조선족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검열에 걸리니까 1984에서 그 애정성 같은 데서 사상경찰들이 감시하듯이 감시를 하니까 그 감시에 걸리면 안 되니까 여러가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같으면은 그런 사이트에 들어갔다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중국말 알지도 못하고 중국말을 안다 해도 그냥 예사로 생각하고 그냥 나오면 그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글을 지워달라든지 막 욕을 한다든지 아니면 빈다든지 나는 개인이요라는 말로 자신을 변명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반응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한국인 같으면은 뭐 친중을 하든 반중을 하든 상관이 없잖아요. 그 나라 일이니까 그런 사이트에 들어가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이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마치 무엇인가를 두려워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두려워하는 사람처럼 나는 개인이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개인이라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의아한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인이요라는 말을 우리가 잘 안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인이요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개인이요라는 나는 개인이요라는 이게 중국에서는 쓸 때 개인공산당원이라는 뜻으로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일단은 그 추정을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고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좌파 사이트에서 유명한 친문 좌파 인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 김격쿨이라고 합니다. 이름 참 어렵죠. 김격쿨. 일부러 이렇게 발음하기 어렵고 부르기 어려운 이름으로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저렇게 잘 안 쓸 거 아니겠어요. 김격쿨이라고. 뜻도 뭔지 잘 모르겠는데 이름에 어떤 뜻 있잖아요. 공지영이라는 작가 있잖아요. 작가와 데이트상에서 교류를 많이 했었던 그런 인물이랍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이 사람 역시 자신의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을 했다가 폐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이 되잖아요. 어떤 사이트에서는 이런 그 낚시 링크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정부 사이트 링크를 거는 일 댓글에서 그런 것을 하고 나서는 85%까지 어떤 사이트에서는 이게 숫자가 준 거예요. 그러니까 대깨문 그 댓글들이 준 그런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의심스럽잖아요. 이거를 지금 검찰에서 12일부터 수사에 착수를 했다 이렇게 기사가 떴습니다. 참 어떤 것에 대해서 검열을 받고 있다는 거는 참 그 두렵다고 해야 될까요? 안타깝다고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가 그런 사회가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런 사회하고 너무 가까이 지내면 안 되잖아요. 경제적인 것 때문에 상호 교류하는 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우리나라가 그런 방향을 가지고 간다는 거는 그 우리나라
미래에 있어가지고 그렇게 도움이 되지는 않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의 영향을 행사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그런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검찰이 조선족 중국인들의 여론 조작 의혹이라고 말할 수 있는 차이나 게이트에 대해서 수사를 착수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한번 두고 봐야 되겠죠. 우리나라 공수처 같은 경우에도 1984에 나오는 그런 애정성 사상경찰 이런 거 있잖아요. 검열하고 고문하고 사찰 행위를 하는 이런 단체가 이런 조직이 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 4.15 총선 이런 데 있어가지고 그 중요한 거죠. 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결국은 통제를 하니까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와서 디스토피아를 만들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뭐 디스토피아적인 사고를 가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오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먼저 다스리거든요. 진짜가 오기 전에 가짜가 와서 세상을 다스린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세상은 1984에서 말하고 있는 그 디스토피아적인 그 세계 오세아니아하고 비슷한 거예요. 제가 어두운 말씀을 드려서 그렇지만은 이번에 검찰 조사가 정말 이 문제에 있어가지고 제대로 수사를 해서 우리나라가 중국에 의해서 외국에 의해서 외세에 의해서 이렇게 여론이 강점을 당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끊임없이 여론을 조작하려고 드루킹이라든지 뭐 어떤 방식을 통해서라도 여론을 조작하려고 하는 그 조작 정권이라는 게 참 무섭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드루킹 저것만 가지고도 벌써 내려왔어야 되는데